네, 안녕하세요. 네오조인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도 1학기 중간고사 내신무선 리포트 한빛중학교 3학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유형들을 조금 많이 모아서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크게 뭐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문제를 잘못 읽거나 이제 답을 반대로 적는, 혹은 이제 오해만 체크를 잘못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무난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지만 1단원과 2단원이 시험 범위였고요. 뭐 1단원에서도 13문제, 2단원에서도 12문제로 내시면서 이제 좀 밸런스 있는 시험 문제를 내셨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대표 유형이라고 이렇게 적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실수를 할 만한 내용들이 요소가 조금 있는 문항이었다, 그렇게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3-4문제 정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일단 1단원에서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에 11번과 12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대표적인 유형이 될 거고요. 이게 뭐 크게 많이 어려운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잘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이제 연습만, 숙달만 좀 되었으면 요 이제 제시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또 이제 그 반응을 통해서 반응하는 부피 비율만 구해낼 수 있으면 나머지 빈칸들을 채워내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걸 뽑은 이유는 반응하는 이제 부피의 비율을 이용해서 반응하는 기체들의 분자수의 비율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보기가 하나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잘 모르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유형이니까 제가 일단은 대표 유형에다 한 문제 집어넣어놨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2단원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실수하기 좋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19번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문제 자체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증발과 이제 응결, 그래서 이제 포화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포화 상태라고 하면 증발하는 양과 응결하는 양이 똑같아지면서 그때 이제 물의 양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이 증발량과 응결량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게 이제 수업을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이제 한빛중학교에서 이 문제를 좀 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문항을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 포화 상태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알려주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약간은 조금 방심하면서 좀 틀릴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9번 문제를 좀 대표적인 유형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2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문제인데, 가압장치를 이용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조금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이 문제고, 제가 이제 뚜껑을 눌렀을 때, 가압장치의 뚜껑을 눌렀을 때와 열었을 때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대표 유형으로 잡아놨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빛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원래 이제 조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4년도를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항이 그렇게 막 만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학교 선생님께서 어렵게 낼 수 있는 좀 상황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방심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학교들보다 꼼꼼하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끝으로 저희 학원에서 이번 연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뽑아놨던 이제 기출 문제들을 원래는 이제 고등학생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분출을 했었는데, 중학교도 이제 저희가 좀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들 작업을 통해서 분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거기에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과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문제니까 아무래도 제일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와닿을 수밖에 없는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걱정이 드는 건 그런 문항들의 양이 좀 많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들, 여기 학원에 다니는 학교들이 워낙에 좀 많다 보니까 소단원별로 얘네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면 조금 많으면 100문제가 넘어가는 소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숙제나 이런 과제로 좀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을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다른 과목을 하느라 좀 바쁜 것도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 직접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도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아이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최대한 좀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가정에서 조금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빛중학교 3학년 내신문서 리포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